안녕하세요. 저는 30대 후반 여성입니다. 우리 가족에게는 잊지 못할 사람이 있습니다. 아직도 그분을 생각하면 참 많은 생각이 들면서 마음이 먹먹해지네요. 그때의 일을 추억 삼고자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저의 이야기를 시작할게요. 저는 20대 중반의 남편을 만나 임신하는 바람에 일찍 결혼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처음 시댁에 인사드리러 간 날, 참 특이하다 싶었어요. 왜냐고요? 시부모님의 금술이 참 좋았기 때문입니다. 여보, 시장할 텐데 얼른 진지 잡숴요. 아니에요. 당신 먼저 한술 뜨면 그때 먹을게요. 아이고 참, 난 여기 뒷정리만 하고 얼른 먹을게요. 당신 먼저 먹어요. 당신이 그러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먼저 먹어요? 그럼 내가 정리하는 거 같이 도와줄 테니 빨리 마무리하고 같이 먹읍시다. 아직도 기억나요. 같이 식사하기 위해 옥신각신 하시던 두 분의 모습. 우리 부모님은 일반적인 평범한 부부의 모습이셨는데 시부모님은 나이가 드셔도 서로를 위하고 아끼는 모습이 참 남달라 보였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놀라서 남편에게 슬쩍 이야기했는데 남편이 멋쩍게 웃으며 말했어요. 난 처음에 다른 집 부모님들도 다 이러시는 줄 알았다. 그런데 알고 보니 우리 부모님 금술이 엄청 좋으신 거더라고. 그러니까 저렇게 사이가 좋으시니 참 보기 좋다. 어머님, 아버님이 서로 아직도 많이 사랑하시나 봐. 보통 아이 낳고 살다 보면 연애 때처럼 알콩달콩하진 않잖아. 자식 때문에 정으로 산다고 하던데. 두 분이 서로를 엄청나게 아끼고 사랑하셔. 어릴 때부터 존중하면서 잘 지내시는 모습 보고 자랐는데 우리 아버지가 엄청 애처가이시기도 한 것 같아. 뭐 어쨌든 두 분이 저리 사이좋으시니 늘 화목했어. 남편의 이야기를 듣기 전에도 시부모님의 사이가 남다르게 느껴졌는데 자세한 이야기를 듣고 나니 더욱 두 분의 모습이 보기 좋게 느껴졌습니다. 나도 나중에 나이 들면 남편과 저렇게 지내고 싶은 마음뿐이었어요. 결혼해서도 금술 좋은 시부모님을 보며 감탄과 많은 것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저는 어여쁜 딸을 낳고 남편과 정신없는 시간을 보냈어요. 그래도 마냥 행복했지만 그 시간은 그리 길지 않았습니다. 갑작스런 병 악화로 시어머니께서 돌아가셨거든요. 이 사람아, 뭐가 이리 급하다고 나 혼자 남겨두고 가요. 뒤돌아서 가는 순간마저 내 걱정 안 했는지 아무리 급해도 조금만 더 있다 가지. 아니 나랑 같이 꼭 손 붙잡고 가지. 왜 먼 길을 혼자 가려 해요? 당신 없이 앞으로 나 혼자 어쩌라고. 이제 심심해서 나 혼자 어떻게 살아요? 벌써 임자가 보고 싶구려. 어머님의 갑작스런 죽음으로 그 누구보다 힘든 건 바로 시아버님이셨습니다. 아버님은 어머님의 장례식 내내 밥은커녕 술만 드셨고 잠 한숨 못 주무시고 어머니 사진만 끌어안고 우셨어요. 그 모습을 지켜보던 우리 부부는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동네에서조차 금술 좋기로 소문난 시부모님이셨는데 남들까지 보기 좋아하던 그 모습을 이젠 다시 볼 수 없다고 생각하니 참 속상하더라고요. 그리고 앞으로 어머님 혼자 어찌 지내실까 많이 걱정되었어요. 남편 역시 저와 같은 생각인 듯 했습니다. 그래서 제게 조심스럽게 아버님 이야기를 꺼내더라고요. 이 상태면 아버지 혼자 밥도 안 챙겨 드실 것 같은데 참 걱정이네. 그러게. 어머님 없이 혼자 얼마나 외로우시겠어. 시댁에 홀로 계실 생각하니 나도 많이 걱정돼. 그러면 우리 아버지 어느 정도 괜찮아지실 때까지만 우리가 모시면 안 될까?
뭐 자기가 허락해주면 고맙겠지만 내키지 않으면 모시지 않아도 괜찮아. 강요하는 거 아니고 자기 생각을 존중할 거니까. 나도 자기 생각이랑 같아. 아버님 혼자서 어떻게 지내실까 생각하면 걱정스러워. 어느 정도 마음 추스러질 때까지 우리가 모시자. 남편은 제 말을 듣고 참 고맙다며 눈물을 보였어요. 생각해준 만큼 자신도 우리 부모님께 더 잘하겠다고 연신 고마워했습니다. 그리고 어머님의 장례가 끝나고 난 뒤 납골당에 잘 모셨습니다. 아버님은 그런 어머님의 모습을 오래도록 서서 멍하니 쳐다보셨죠. 우리 부부는 그런 아버님께 우리 집으로 가시자고 말씀드렸습니다. 아버지, 엄마도 안 계신 집에서 혼자 지내시기 힘드시잖아요. 엄마 물건도 그대로 있는데 보시면 더 마음 아프실 거고. 짐 정리랑 아버지 마음 추스르실 때까지 우리 집에서 지내시는 건 어떠세요? 그래요, 아버님. 혼자서 진지도 안 챙겨 드실 것 같은데 같이 집으로 가세요. 내가 내 집 놔두고 너희 집에 왜 가냐? 됐다. 일 없다. 나 혼자서도 밥 충분히 잘 챙겨 먹을 수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라. 그럼 엄마 물건 정돈될 때까지만 같이 계세요. 아버지가 짐 정리하시기 힘드시잖아요. 그것도 괜찮다. 우리 아내 물건인데 내가 힘들 게 뭐 있어. 그리고 혹여나 너희 엄마 물건 정리할 생각 마라. 마지막 순간까지 그 모습 그대로 그냥 둘 거야. 그것마저 정리하면 모든 게 끝일 것 같다. 네 엄마 남긴 흔적들 고스란히 두고 싶어. 네 엄마가 너무 보고 싶은데 모든 게 그대로 남겨져 있는 집에 가고프구나. 이 사람과 함께한 추억이 많은 집을 두고 내가 왜 너희 집에 가겠니?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럴 일 없으니까 내 걱정하지 말고 맘 편히 집에 가거라. 아버님은 우리에게 미안하셨는지 연신 괜찮다며 단호하게 이야기하셨습니다. 결국 걱정됐지만 아버님의 확고한 태도에 어쩔 수 없이 그냥 집으로 돌아오게 되었어요. 그리고 계속 걱정되는 마음에 남편과 저는 수시로 연락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을 우연히 친구에게 전하게 되었어요. 친구는 문득 이런 말을 꺼냈습니다. 야, 너희 시아버님 서운하셔서 괜히 그러시는 거 아니야? 어? 서운하시다니? 서운하실 게 뭐 있어? 생각을 해봐. 보통 걱정되면 아예 집 정리까지 다 해서 같이 살자고 모신다고 하잖아. 근데 너희 부부는 그런 게 아니라 어느 정도 마음 추스를 때까지 같이 지내자고 했다며. 그 말은 계속 모실 생각이 없다는 뜻 아니겠어? 시아버님이 먼저 나 좀 모시고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시기 그러니까 먼저 말해주길 바랬는데 그렇게 이야기하니 그냥 혼자 살다 죽어야겠다 싶으신 거 아니겠냐고. 뭐? 정말 그렇게 생각하신다고? 아니, 혹시나 해서 그렇지. 그렇게 생각하시면 어쩌나 하고. 갑자기 혼자 되셨는데 얼마나 외로우시겠어? 시어머니 빈자리 있고 싶어서 같이 살던 집 떠나기 마련인데. 친구의 말을 듣고 여러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아는 아버님은 그럴 분이 아니신 듯 하지만 혹시나 정말 서운한 마음 가지고 계신 건 아닌가 싶었습니다. 아닐 거라고 생각되면서도 은근히 신경 쓰이더라고요. 남편도 괜히 걱정할까 싶어 따로 이야기하진 않았습니다. 다만 평소보다 더 연락 자주 드리고 왕래도 많이 했어요. 그렇게 몇 달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먼저 연락 없던 아버님께 전화가 한 통 걸려왔습니다. 아가 나다. 네, 아버님. 지금 집에 도둑이 들어서 아주 난리가 났다. 너희 얼른 와서 집 좀 살펴봐라. 갑작스런 소식에 놀란 우리 부부는 부랴부랴 아버님 댁으로 향했습니다. 남편은 집에 들어가자마자 아버님의 상태부터 살폈어요. 아버지, 이게 무슨 일이에요? 도둑이라뇨. 몸은 괜찮으세요? 어디 다치신 곳 없죠? 괜찮아, 괜찮아. 난 멀쩡하다.
서둘러 살펴본 아버님의 몸 상태는 괜찮아 보였습니다. 잠시 놀란 마음을 진정하고 집안을 두리번거리며 살펴보았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도둑든 집치고 집안이 잘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남편과 저는 살짝 당황스러웠어요. 그런 우리 둘의 표정을 본 아버님은 대충 상황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내가 잠시 밖에 다녀온 사이에 도둑이 는 모양이야. 그런데 이놈의 도둑이 참 이상한 게 집안을 다 헤집어 놓거나 하진 않고 중요한 물건만 쏙쏙 골라서 훔쳐갔더구나. 아무리 찾아봐도 보이질 않아. 중요한 물건만요? 그게 뭔데요? 아이 뭐긴 뭐야. 돈 될 만한 것들이지. 살아생전 네 엄마가 아꼈던 패물이며 뭐며 다 없어졌어. 내가 조금씩 모아놓은 현금도 없어졌고. 정말요? 그래도 모르는 거니까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혹시 다른 곳에 정리하고 잊어버리신 건 아니고요? 이 녀석이 날 치매 환자 취급하네. 아니라니까 글쎄. 아직 정신 멀쩡하다 이놈아. 내가 그것도 헷갈릴 듯 싶더냐? 이 나이에도 너희 전화번호랑 집 주소 생년월일까지 다 기억하고 있구만. 그럼 아버님, 신고는요? 경찰에 신고는 하셨어요? 신고했냐는 제 물음에 아버님은 헛기침을 몇 번 하시더니 말씀하셨습니다. 신고는 뭐하러? 괜히 일 만들기 싫어서 그냥 너희한테 전화했다. 딱히 집을 어지르지도 않았고 해코지 당한 것도 아닌데 물건 좀 없어졌다고 일일이 신고하기 뭐해서. 늙은이 이런 것도 다 귀찮다 귀찮아. 그래도 신고는 하셔야죠. 어머님 패물이랑 돈이 없어진 건데 제가 지금 당장 신고할게요. 아이 글쎄 괜찮대도. 별것 아닌데 뭘 그리 신경을 쓰냐? 나중에 죽으면 다 짊어지고 갈 것도 아닌데 필요한 사람한테 그 값이 되면 됐지 뭐. 어디 다친 데 없으니 괜히 마을 시끄럽게 만들지 마라. 아버님은 만사가 다 귀찮다는 표정으로 그냥 앞에 있는 텔레비전만 보셨습니다. 남편은 그런 아버님의 모습을 보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그리고는 어딘가로 전화를 걸더니 열쇠 수리공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현관 열쇠를 튼튼한 도어락으로 바꾸고 창문거리도 다 손봤어요. 아버님은 그런 남편에게 뭐라고 한마디 하셨습니다. 아이 뭐하러 그런데 돈을 들여. 비싸기만 할 텐데. 그래도요. 혹시 또 모르잖아요. 다행히 어디 다치신 곳은 없지만 안전을 위해서 이렇게 튼튼하게 해놓으면 좋죠. 아버지 혼자 계시니까 제가 걱정되어서 그래요. 남편은 몇 번이고 문과 창문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그제야 어느 정도 마음이 놓이는 듯 보였어요. 그날은 그렇게 마무리되고 우리 부부는 다시 집에 왔습니다. 서로 말은 잘 안 했지만 혼자 계신 아버님이 걱정되는 건 마찬가지였어요. 그렇게 며칠이 지났을까요? 아버님께 먼저 연락이 왔습니다. 또 도둑이 들었다면서 말이죠. 우리 부부는 다시 한번 철렁이는 마음을 안고 서둘러 아버님 댁으로 향했습니다. 아버지! 왔냐? 아니 또 도둑이 들다니요. 분명 문이랑 창문이랑 다 꼼꼼히 확인했는데. 남편은 들어가자마자 창문과 문을 확인했고 서둘러 아버님의 몸 상태를 살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저번과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집안도 아버님의 몸도 모두 멀쩡했어요. 아버지, 어디 다치신 데 없으세요? 집안은 멀쩡한 것 같은데 대체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러게나 말이다. 내가 참 정신머리가 없었어. 요 앞에 잠시 볼 일 있어서 나갔는데 그만 문을 활짝 열어놓고 갔지 뭐냐. 도둑 보고 어서 오라고 한 꼴이지 뭐. 그래서요. 없어진 물건은요? 집에 있는 먹을 거랑 돈 될 만한 물건이 없어졌다. 그럼 신고하셨어요? 신고를 뭐하러 해. 난 그런 거 귀찮아서 싫다. 아니 신고하셔야죠. 도둑이 벌써 2번이나 들었는데 이제는 틈만 나면 노릴 거 아니에요. 아니 내가 칠칠치 못해서 문단속 못한 건데 누굴 탓하겠냐. 괜히 다른 사람들 번거롭게 만들고 싶지 않다.
나만 다치지 않고 멀쩡하면 됐지 뭘 그래? 그래도요. 혼자 계시는데 또 도둑들면 어쩌시려고요. 아예 이 집에는 아버지 혼자 사는 거 알고 노리는 것 같은데 그때는 그 도둑이 아버지한테 해코지 할 수도 있잖아요. 어쩔 수 없지 뭐. 어차피 살아봤자 의미도 없는데. 네 엄마 따라가면 좋은 거 아니겠냐. 이 집에 나 혼자 덜렁 있으니 살아도 산 게 아니더구나. 의미심장한 아버님의 말씀을 듣고 남편은 고개를 숙여 큰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뭔가 골똘히 생각하는 듯 보였어요. 하지만 차마 쉽게 말하지 못하고 주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남편을 보고 어쩔 수 없이 제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님, 그러면 저희랑 같이 가요. 우선 오늘은 대강 필요한 것만 챙기고 함께 가요. 이 집은 차차 정리하고요. 저희가 아버님 모실게요. 같이 살아요. 여보. 남편은 제 이야기를 듣고 고개를 들어 절 쳐다봤습니다. 저를 보는 그 눈에 참 많은 감정이 담겨 있는 듯 보였어요. 저는 괜찮다며 고개를 끄덕거렸습니다. 안 그래도 아버님 혼자 계시는 거 계속 마음에 쓰였어요. 진작 모셨어야 했는데 너무 늦게 말씀드려서 죄송해요. 저희 부부가 잘 모실 테니 함께 지내요, 아버님. 그래, 우리 새아기가 날 생각해서 이리 먼저 말해주니 참 고맙구나. 늙은 호랍이 모시기 어려울 텐데 선뜻 먼저 말해주니 염치불구하고 너희와 함께 삼아. 정말 고맙다, 새아가. 자기야, 이렇게 이야기해줘서 고마워. 안 그래도 혼자 계신 아버지가 계속 걱정됐는데 함께 모시고 살게 되었으니 이제 한시름 놓았어. 그래, 나도 정말 고맙다, 새아가. 결단을 내려서 말하니 시아버님과 남편은 얼굴이 확 피면서 좋아하는 눈치였습니다. 그때 알았어요. 말은 안 하셔도 아버님은 우리와 함께하고 싶은 마음이셨구나 하고요. 남편은 마음의 짐을 덜었다며 신나했어요. 자기야, 그렇게 이야기해줘서 고마워. 안 그래도 혼자 계신 아버지가 계속 걱정됐는데 함께 모시고 살게 되었으니 이제 한시름 놓았어. 그래, 나도 정말 고맙다, 새아가. 늙은 호랍이 모시기 어려울 텐데 먼저 선뜻 말해주니 정말 좋구나. 아버님과 남편은 얼굴에 번진 미소를 거두지 않고 계속 싱글벙글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남편과 함께 당장 필요한 아버님의 짐을 챙기고 우리 집으로 모셔왔어요. 아버님 집은 남편이 알아서 정리하겠다고 했습니다. 손님 방으로 쓰고 있던 방에서 아버님이 지내게 되셨어요. 그렇게 우리 가족은 시아버님과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친한 친구와 나누게 되었는데 친구가 이상한 말을 하더라고요. 거봐, 내 말이 맞지? 아들 부부랑 같이 살고 싶은데 먼저 말하기 어려워서 그러셨다는 거라니까. 그리고 도둑이 2번이나 들었다고 하셨다면서? 그거 일부러 모신다는 말 나오게 하려고 거짓말하신 거 아니야? 뭐? 아버님께서 거짓말을? 에이, 말도 안 돼. 뭐하러? 그야 도둑이 들었다는 거짓말을 해야 너희 부부가 모시겠다는 말이 나오니까 그러신 거겠지. 생각해봐, 이상하잖아? 도둑이 들었으면 집이 다 헤집어져 있어야 되는 게 정상인데 깔끔하게 물건만 쏙쏙 가져갔다고? 에이, 난 너희 아버님께서 일부러 그러셨다는 생각이 든다. 전혀 생각지도 못했는데 친구의 말을 듣고 보니 순간적으로 정말 그런 건가 싶었어요. 도둑이 들었다면 거짓말까지 할 정도셨을까 싶으면서 기분이 좀 이상했습니다. 그렇지만 단지 친구의 생각일 뿐이고 그렇다는 확실한 증거는 없으니 남편에게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이미 함께 모시고 살기로 한 거 번복할 수 없고 그럴 마음도 없으니 잘 지내면 되겠지 싶었습니다. 남편과 제게 직장으로 출근하면 아버님께서는 집에서 주로 딸아이를 봐주셨습니다. 아버님, 아이랑 놀아주는 게 보통 일이 아닌데 정말 괜찮으시겠어요? 힘드실 텐데.
그냥 편히 쉬세요. 애는 어린이집에 보내면 되니까요. 힘들기는 전혀 그런 거 없다. 우리 손녀 보는 재미가 얼마나 쏠쏠한데 재롱 떠는 거 보면 시간 가는 줄 모르겠다. 집에서 내가 잘 돌볼 테니 걱정하지 말고 너희는 회사 일에 집중하려무나. 나이 있으셔서 힘드실 법도 한데 어린이집에 보낸 딸을 일찍 하원시켜서 잘 돌봐주셨어요. 감사한 마음도 있었지만 한편으론 몸에 무리 가지 않을까 염려되었습니다. 그러나 딸아이와 놀아주는 아버님의 모습을 볼 때면 저리 좋으실까 싶어질 정도로 참 행복해 하셨어요. 딸아이도 그런 할아버지를 잘 따랐습니다. 하루는 퇴근길에 갑자기 내리는 비로 우산 없이 집까지 뛰어가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정신없이 버스에서 내려 뛰어가려는데 저 멀리 누군가 절 반갑게 불렀습니다. 세아가! 다름 아닌 아버님이셨습니다. 놀란 저는 서둘러 아버님께 뛰어갔어요. 아버님 역시 한 손에는 우산을 들고 나머지 한 손에는 다른 우산을 들고 걸어오셨습니다. 아버님, 왜 나와 계세요? 애는요? 무슨 일 있으세요? 비가 오길래 우리 새아기 걱정되어 나왔다. 애는 밥 먹이고 곤히 잠들었다. 그럼 저 비 맞을까 봐 우산 들고 여기까지 나와 계신 거예요? 저 그냥 뛰어가면 되는데 힘드시게 뭐하러 나오셨어요? 힘들기는 운동할 겸 괜찮으니까 걱정할 것 없어. 비 올 줄 모르고 우산도 안 들고 나갔는데 입이 다 맞으면 감기 걸리잖니. 아들놈이 일찍 퇴근하면 데리고 오라고 할 텐데 오늘 야근해서 늦는다구나. 그래서 내가 왔다. 아버님은 밝게 웃으시며 손에 꼭 쥐고 있던 우산을 제게 건네셨습니다. 저는 우산을 받아서 들고 아버님과 함께 집까지 걸어가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주고받았어요. 우리 새아기 회사 일하랴 많이 힘들지? 힘들기는요. 괜찮아요. 아버님께서 딸아이도 봐주시는데 감사한 마음으로 열심히 해야죠. 그리 말해주니 고맙구나. 그래도 이 늙은이가 새아기한테 해줄 수 있는 일이 있어서 참 기뻐. 그리고 쉽지 않았을 텐데 시아버지 모시고 산다고 말해줘서 참 고맙구나. 아니에요, 아버님. 되려 진작 말씀드리지 못해서 죄송할 따름이에요. 너희가 나한테 미안할 게 뭐 있니? 혹여나 시아버지라고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편히 대해주렴. 나도 널 딸처럼 생각할 테니. 네, 아버님. 회사 일하랴, 집안일 하랴. 늘 바쁘게 보내서 그런지 아버님과 이야기 나눌 시간이 그다지 없었는데 모처럼 편히 이야기 나눌 수 있었습니다. 원체 좋으신 분이라는 걸 잘 알고 있었지만 아버님과 여러 이야기를 나눠보니 더욱 따뜻한 분이시구나 하고 느낄 수 있었어요. 그 누구보다 우리 가족을 아끼며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흘렀어요. 남편은 늘 야근이라 늦었고 저도 오랜만에 늦은 야근으로 서둘러 집에 들어갔죠. 이제 오니? 아버님은 막 부엌에서 나와 절 맞이해 주셨습니다. 아버님 죄송해요. 제가 너무 늦었죠. 요즘 맡은 업무가 많아서 야근할 수밖에 없었어요. 종일 애 보느라 힘드셨을 텐데 이 시간까지 쉬지도 못하게 해드린 것 같아 죄송하네요. 에이, 난 괜찮다. 이 정도 뭐 힘든 일이라고. 그나저나 우리 새아기가 아주 힘들겠구나. 참, 저녁은 먹고 일한 거냐? 아니요. 일이 많아서 서둘러 처리하다 보니까 때를 놓쳤어요. 어이구, 끼니를 놓치면 쓰나. 다 먹고 살자고 하는 짓인데. 그러면 얼른 옷 갈아입고 나와라. 내가 저녁 차려줄 테니. 아니에요, 아버님. 번거로우시게 뭐하러. 저 딱히 배고프지도 않고요. 이따가 배고프면 제가 뭐 알아서 챙겨 먹을게요. 그러지 말고 얼른 한술 들어. 안 그래도 오랜만에 우리 손녀 저녁 해먹이려고 솜씨 좀 발휘 좀 했으니까
이참에 우리 며느리도 맛보면 좋지. 네? 아버님께서 저녁을 차리셨다고요? 힘드시게 뭐하러 그러셨어요? 편히 시켜 드시면 되는데. 내가 옛날 사람이라서 그런지 시켜 먹는 건 영 입안에 안 맞아. 그리고 집에만 있는 늙은이가 딱히 할 일도 없고 해서 간단하게 저녁거리 만들었다. 옛날에 우리 아들이 내가 해주는 된장찌개를 그렇게 좋아했는데 모처럼 생각나서 만들어 봤으니 괜찮나 맛 한번 보렴. 아버님은 서둘러 부엌으로 향하시더니 빠르게 저녁상을 차려주셨습니다. 냉장고에 있는 찬거리 몇 개를 꺼내시고 따뜻한 밥과 국을 떠서 식탁에 놓으셨죠. 저는 식탁 앞에 앉아 아버님께서 직접 만드신 된장찌개를 맛봤습니다. 어떠냐? 괜찮든? 아버님, 이거 정말 아버님이 만드신 거 맞아요? 너무 맛있어요. 어머니께서 해주셨던 맛이랑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내가 우리 안사람한테 된장찌개 만드는 방법을 배웠어. 그래도 우리 아들은 내가 해주는 게 더 맛있다고 좋아했지. 맛있게 먹어주니 기분 좋구나. 뜨거우니 천천히 식혀서 먹거라. 아버님은 제 밥 위에 종종 반찬도 놓아주시고 다 먹을 때까지 말동무도 해주시며 식사하는 제 모습을 흐뭇하게 지켜보셨습니다. 남편도 오랜만에 아버님의 된장찌개를 맛보며 최고라고 좋아했고요. 그 뒤로도 아버님은 종종 본인이 하실 수 있는 요리를 해놓고 기다리셨습니다. 그 밖에도 집에서 할 일 없어 심심하다며 청소와 빨래까지 하셨죠. 그러다 결국 우려하던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아버님께서 몸살처럼 알아 누우셨어요. 아버지, 괜찮으세요? 아이고, 난 괜찮아. 그냥 감기일 뿐이야. 약 먹고 몇 시간 푹 자고 나면 괜찮아질 것이다. 그나저나 내가 이렇게 아파서 우리 손녀딸도 못 봐주고 미안해서 어쩌니. 아버님, 그런 말씀 마세요. 이런 상황에서 별 걱정을 다 하세요. 아버님 건강이 제일 중요하죠. 그러니까 이번 참에 푹 쉬세요. 그동안 고생 많으셨잖아요. 그러게 그냥 편히 계시지 청소만 몸에 고생하시더니 이게 뭐예요? 아이 글쎄 별일 아니라니까. 나이 먹고 늙으면 여기저기 자주 아픈 거지 뭐. 내 몸은 내가 잘 알아. 약 먹고 좀 쉬면 나아지니까 그만들 걱정해라. 걱정하는 우리 부부와 달리 아버님께서는 별일 아니라며 괜찮다고 되레 도와주지 못하고 짐만 된 것 같아 연신 미안하다고만 반복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들으니 속상하더라고요. 그동안 알게 모르게 정이 들면서 정말 시아버지를 친아빠처럼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집에 모신 뒤로 잘 챙겨드리지 못해서 죄송한 마음만 들었어요. 남편과 저는 이렇게 된 김에 아버님을 편히 쉬게 해드려야겠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집안일과 딸아이 일로 신경 쓰이지 않게 최선을 다했어요. 다행히 어느 정도 기력을 찾으셨어요. 그런데 아버님께서 저희 부부에게 뜻밖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들이 신경 써준 덕분에 정말 푹 쉬었다. 너무 잘 쉬어서 한 10년은 젊어진 기분이야. 그래서 말인데 오랜만에 콧바람 좀 쐬고 싶구나. 우리 여행 한번 다녀오는 게 어떻냐? 여행이요? 그래요 뭐. 엄마 그렇게 돌아가시고 나서부터 여행 한 번도 안 갔으니 가는 것도 나쁘지 않죠. 그런데 아버지 괜찮으시겠어요? 몸 회복되시자마자 또 무리하셔서 더 큰일 나시는 거 아니에요? 아이고 괜찮대도. 너희들 걱정하지 않게 몸 관리 잘할 테니 염려 마라. 오랜만에 아들 부부랑 우리 귀여운 손녀랑 즐겁게 지내고 싶어서 그래. 뜻밖의 여행 제안이었지만 싫지 않았습니다.
정말 어머님 돌아가시고 나서 꿈꿔볼 수 없을 정도로 마음 힘들게 지냈으니까요. 오랜만에 모처럼 가족끼리 여행 한번 다녀오자고 마음먹었어요. 그렇게 우리 가족은 아버님을 모시고 제주도로 여행 다녀왔습니다. 3박 4일 동안 참 즐겁고 행복한 시간을 보냈어요. 이렇게 늘 좋은 일만 생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행복이 오면 시련이 오는 법인가 봐요. 우리 부부에게 큰일이 들이닥쳤습니다. 여보, 아버지 쓰러지셨어. 뭐? 그게 무슨 소리야? 아버님이 쓰러지시다니? 왜? 몰라. 일 끝나고 집에 왔더니 부엌에 쓰러져 계셨어. 애는 옆에서 울고 있고 우선 119 불러서 지금 병원으로 가는 길이야. 그러니까 당신도 얼른 이쪽으로 와. 회사에서 늦은 시간까지 야근하고 있던 제게 남편은 다급한 목소리로 아버님의 일을 알렸습니다. 놀란 저는 동료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재빨리 병원으로 향했어요. 바글바글 사람들이 많은 응급실에서 남편을 쉽게 찾을 수 있었습니다. 남편은 침대에 누워있는 아버님의 손을 꼭 잡고 앉아 있었어요. 여보, 이게 어떻게 된 거야? 멀쩡하시다가 갑자기 왜 쓰러지셔? 뭐 검사라도 한 거야? 의사는 뭐래? 걱정되는 마음에 남편에게 마구 질문을 쏟아내는데 남편은 한참을 아무 말 없이 있다가 숙이고 있던 고개를 들어 절 쳐다봤습니다. 그런데 남편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어요. 남편은 갑자기 눈물을 잔뜩 쏟아내며 대성통곡하듯 울었어요. 그런 남편의 모습에 무슨 일인지는 몰라도 안 좋은 일임은 분명하다 싶었습니다. 당신 왜 그래? 무슨 일이야? 아버님 많이 안 좋으시대? 남편은 대답을 바라는 저의 표정에 그 어떤 답도 하지 못하고 엉엉 울기만 했어요. 그리고 몇 분 뒤 의사가 아버님을 보러 찾아왔습니다. 아내분과 상의하셨나요? 오늘 당장 입원하고 싶으시다면 호스피스 병동으로 입원할 수 있습니다. 입원시키지 않으시고 싶으시면 통증이 일어날 때 가정에서 먹을 수 있는 진통제를 처방해 드릴 수 있고요. 네? 그게 호스피스 병동이라뇨? 아직 남편분께 이야기 못 들으신 건가요? 현재 환자분은 위암 말기입니다. 다른 병원에서 위암 말기 진단 받으셨고요. 유감이지만 현재로서 남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듯합니다. 네? 그러니까 저희 아버님이 지금 시한부라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럴 리가 없어요. 그동안 저희랑 있을 때 괜찮아 보였었는데 집안일로 무리하셔서 몸살처럼 앓으신 것 외에는 아프시지 않으셨다고요. 뭔가 잘못된 거 아닌가요? 오진일 수도 있잖아요. 죄송하지만 오진 아닙니다. 방금 진단받은 병원에서 진료 내용 다 확인했고 오염 말기 확실합니다. 그동안 속도 매우 쓰리고 식욕 감퇴와 구토로 아주 힘드셨을 텐데 약으로 겨우 버티신 건지 모르겠네요. 우선 입원할 건지 아니면 약 처방받고 가정으로 돌아가실 건지 정하셔서 간호사에게 전달해 주세요. 그제야 남편이 흘린 눈물의 의미를 알게 되었습니다. 저도 남편과 마찬가지로 다리에 힘이 쫙 풀리면서 의자에 털썩 앉아버렸어요. 그리고 가만히 눈을 감고 곤히 주무시는 아버님의 얼굴을 빤히 쳐다봤습니다. 자글자글한 주름과 얼굴이 그동안의 아픔을 말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 두 부부는 고민할 것도 없이 당장 입원해서 아버님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는 것으로 마음 모았습니다. 잠시 후 입원 절차를 밟고 아버님께서 눈을 뜨셨어요. 아버님! 아버지, 정신 드세요? 여기가 어디냐? 병원이에요, 아버지. 부엌에 쓰러지신 거 기억나세요? 부엌? 그래, 맞아. 내가 그만 정신을 잃고 쓰러졌었지. 나이 들면 어지러움 많이 타나 보다. 이제 괜찮으니
그만 집에 가자. 아버님은 누워있는 자리에서 천천히 몸을 일으키셨고 그러다 본인이 입고 있는 환자복을 쳐다보았습니다. 아니, 내가 왜 환자복을 입고 있는 거냐? 혹시 의사가 너희 보고 입원시키라고 하든? 아니에요. 저희가 입원하겠다고 했어요. 아버지, 왜 말씀 안 하셨어요? 몸이 그 지경이 될 때까지 왜 말씀하지 않으셨냐고요. 그동안 많이 아프고 힘드셨을 거라는데 대체 왜 그러신 거예요? 숨기고 저희랑 같이 살다가 어느 날 쓰러지듯이 눈 감으면 마음 편하신 줄 알았어요? 그래서 한마디 말씀도 안 하시고 비밀로 하신 거예요? 이놈이 아픈 애비한테 성질은 진정해 이놈아. 다 필요 없고 지금은 그저 집에 가서 편히 쉬고 싶구나. 사랑하는 우리 손녀 얼굴도 보고 싶고 할아버지 쓰러져서 많이 놀랐을 텐데 미안해서 어쩌노. 가긴 어딜 간다고 자꾸 그러세요. 아프신데 병원에 계셔야죠. 통증이라도 또 나타나면 어쩌시려고요. 왜요? 하다 집에서 눈 감고 싶으신 거예요? 그렇게 자식 마음에 큰 상처 남기셔야겠어요? 엄마도 허무하게 보냈는데 아버지까지 후회스럽게 보내고 싶지 않다고요. 그러니까 집에 간다는 거야, 이놈아. 너 후회하지 말고 아프지 말라고. 아버님은 잠시 생각에 잠기신 듯 하다가 이내 무거운 입을 열어 이야기를 하나 꺼내셨어요. 네 엄마 그렇게 보내고 집에서 안사람이 남긴 흔적 붙잡고 살았다. 그렇게라도 기억되고 추억될 수만 있다면 얼마든지 잘 지낼 수 있을 거로 생각했지. 그런데 어느 날부터 이상하게 속이 아프더구나. 약을 먹어도 낫질 않길래 단단히 재했나 싶어 병원에 가봤더니 큰 병원에 가보라고 하더구나. 그래서 바로 가봤지. 그리고 알게 된 거야. 내가 위암 말기라는 것을. 길어야 6개월이라더구나. 곧 있으면 네 엄마 따라서 갈 수 있겠다 싶어 다행이다 싶었다. 그런데 문득 하나뿐인 우리 아들이 생각나는 게야. 엄마 그렇게 보내고 나까지 떠나버리면 우리 아들은 어쩌나. 우리 며느리하고 우리 손녀는 어쩌나 싶더구나. 어찌나 눈에 아른거리던지. 그래서 마지막 숨 닿는 날까지 너희 곁에서 함께하고 싶었다. 비록 내 몸이 병들어 짐만 되겠지만 그래도 마지막까지 너희들 곁에서 기억할 수 있는 추억이란 걸 남겨주고 싶었어. 그래서 내가 거짓말을 한 게야. 그때 2번이나 도둑 들었다고 했을 때 사실은 도둑 같은 거 든 적 없었다. 내가 그런 거짓말을 해야 너희들이 걱정되어 날 모시고 살아줄 거로 생각했어. 염치가 없던 터라 도저히 내가 먼저 같이 살자고 말하기 힘들었어. 그래서 그런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하고 꾀를 낸 거다. 난 우리 아들하고 며느리하고 손녀하고 함께한 시간 너무 소중하단다. 절대로 잊지 못할 게 꿈 같더구나. 마지막일지도 모르는 된장찌개를 끓여주고 손녀의 좋은 친구가 되어주고 어느 순간 알겠더라고. 내가 너희들에게 추억이란 선물로 위로를 해주고 싶었던 건데 되려 내가 너희들에게 따스한 위로를 받았지. 신이 허락한다면 하루만 더 너희들 곁에서 살게 해달라는 소망을 말이야. 아버지. 시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우리 부부는 멈추지 않는 눈물을 펑펑 쏟아냈습니다. 살면서 이렇게 가슴이 미어지는 고통을 처음 느껴본 것 같아요. 힘들게 버티고 서 있는 제게
아버님은 손을 따스하게 잡고 말씀하셨습니다. 아가, 긴 시간은 아니지만 내가 감히 너의 아빠가 되어주고 싶었다. 어릴 때 일찍 돌아가신 아빠를 그리워하며 마음고생 많이 했잖니. 그런 네게 꼭 아빠가 되어주고 싶었어. 9살 때 학교 끝나고 비가 많이 와서 어쩔 수 없이 비를 쫄딱 맞고 집에 갔다고 했잖니. 다른 아이들은 다 엄마가 와서 우산 들고 기다리는데 새아기 엄마는 바쁘게 일하셨으니 데리러 오지 못했다고 말이야. 그래서 내가 큰 우산이 되어주고 싶었다. 앞으로 살면서 좋은 일도 있고 힘든 일도 숱하게 있을 거야. 그때마다 늘 네게 큰 우산이 되어주었던 사람들을 생각하며 힘냈으면 좋겠구나. 특히 가족의 힘은 참 대단하지. 나 없어도 우리 못난 아들 잘 부탁하마. 그럴 일은 없겠지만 살면서 속상하게 하면 얼마든지 혼내도 괜찮아. 다만 내가 네게 우산이 되어주었던 것처럼 내 아들에게도 우산이 되어주려무나. 그렇다면 나랑 내 아내는 하늘에서 참 편할 것 같구나. 이날 우리 가족은 서로 손을 맞잡고 눈이 퉁퉁 부을 정도로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모릅니다. 남편과 저는 아버님의 큰 사랑과 넓은 마음을 감히 헤아릴 수 없을 정도였죠. 정말 죄송스러운 마음과 감사한 마음, 그리고 사랑하는 마음뿐이었습니다. 아버님은 당장 퇴원하고 마지막 순간까지 집에서 함께 지내고 싶다고 하셨지만 남편의 간곡한 부탁에 차마 퇴원하지 못하셨어요. 아버지, 정말 죄송하지만 조금만 더 버텨주세요. 빨리 엄마 보러 가고 싶으신 거 아는데 그래도 제가 아직 아빠랑 헤어질 준비가 안 됐어요. 병원에 계시면서 조금만 더 저희 곁에 계셔주세요. 아직 못해드린 게 너무 많아요. 하나 있는 아들이 그동안 아버지 아픈 줄도 모르고 어떤 마음인지 전혀 눈치채지 못했어요. 엄마도 없는 그 집에서 혼자 얼마나 외롭고 힘드셨겠어요. 제가 정말 나쁜 아들이에요. 제가 잘못했어요, 아버지. 그냥 이렇게 가시면 저 앞으로 괴로워서 힘들 거예요. 남은 시간만이라도 여기서 편하게 지내세요. 그래야 조금이라도 더 저희 곁에 계실 수 있잖아요. 남편의 가슴 아픈 이야기에 아버님은 더 이상 고집 피우지 않으셨습니다. 알겠다고 고개를 끄덕거려 주셨어요. 그렇게 함께했던 짧은 시간은 지나가고 병원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한 달이 넘어가자 아버님은 결국 눈을 감으셨어요. 아직도 기억이 생생합니다. 아버님의 마지막 모습을요. 인자하게 웃으시며 편하게 눈을 감으셨어요. 먼저 가서 집사람과 기다리고 있으마. 너희들은 빨리 올 거 없어. 볼 거 다 보고 누릴 거 다 누리거든. 그때 천천히 오거라. 비가 왔던 그날처럼 내가 앞까지 마중 나와 있으마. 사랑한다. 우리 아들, 우리 며느리, 우리 손녀. 아버님은 다신 뜨지 않을 눈을 감으셨고 편안한 잠에 드셨습니다. 준비된 이별이지만 그래도 막상 경험하고 나니 힘들긴 똑같더군요. 남편과 저는 아버님을 온전히 다 보내기까지 꽤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래도 아버님께서 마음 편히 가실 수 있도록 이에 악물고 정신 차렸어요. 장례까지 다 마치고 아버님 집과 짐도 정리하고 마지막으로 아버님의 유골을 어머님이 계신 봉안당으로 모셨습니다. 어머님 옆자리에 나란히 말이죠. 아버지, 엄마 만나서 좋으세요? 엄마 엄청 보고 싶어 하셨잖아요. 두 분 다시 만나셨으니 하늘에서 행복하게 지내세요. 저랑 아내랑 딸이랑 이렇게 셋이서 행복하게 잘 지낼게요. 그러니 저희 걱정은 하지 마시고 아버지, 엄마 보고 싶어요. 사랑해요. 아버님과 어머님을 납골당에 모신 지 꽤 흘렀지만 아직도 두 분을 생각하면 가슴 한쪽이 먹먹해집니다. 나중에 다시 하늘에서 만나게 된다면 예전처럼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싶네요. 여러분 옆에 계신 소중한 사람에게 늘 최선을 다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아직도 못해드린 것이 계속 마음에 걸려 죄송스럽기만 하네요. 그래도 잘 지내는 모습 보실 수 있게 가족 셋이서 영차영차하며 잘 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도 늘 평안하시길 바랄게요. 그럼 지금까지 저의 긴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